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반도체로 잡아봤습니다. 트럼프의 말. 정말 트럼프의 입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블랙웰도 수출 가능하다. 어디에? 바로 중국에. 자,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겠죠. 봐야죠. 제가 SK하이닉스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새롭게 편입을 했다고 했어요. SK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저희가 수익을 냈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목 중심에서 조정을 주고 그 돈들이 빠져나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요.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기관하고 외인들은 무서울 정도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순환매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따라서 저는 이 앞으로 시장에 순환매에 일어나는 그 종목 업종 중에 반도체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상승 흐름이 상당히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에서는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 최근에 이 하이닉스가요, 이 시장을 이끌어갔어요. 이끌어가다가 내려주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요 파동에서 저희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 지금은 쉰다.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좋은 흐름의 자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HBM 관련해서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만 잘 잡으면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는 오늘 편입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대에서 양봉을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고 현 구간대에서 밀림, 그러니까 26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저는 돌아설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28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오늘 편입했고 이 가격대로 대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지켜봤다면 삼성전자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굳건하게 7만 전자를 지켜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8월 달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8월로 바뀌었으니까 8만 전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가야죠.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까지도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서 단기 차익 그런 흐름이 있기도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펀더멘탈 실적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입김이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요. 시청자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테일러 공장에 10조 이상 추가 투자 검토가 될 만큼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열고 봐야 돼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요. 저희는 7만 원 가죽 지킴선 보도록 하고 7만 2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에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선 반드시 7만 원이 유지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략만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코세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매출처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잡혀 있는 모습인데 최근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안 했던 종목을 좀 갖고 왔거든요. 지금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공부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제조 장비 분야에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서 두 개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 구간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11,500원 가죽 지킴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13,500원 돌파했을 땐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죽 지킴선까지 음봉으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13,5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JMB, 줄여서 제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좋은 수익률을 지금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다가 지금
높게끔 마무리가 좀 되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한데 가끔 이게 속임수 패턴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잠자리형 아. 패턴이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자. 잠자리. 1억 꼬리를 만드는데 음. 세력들이 가끔 속임수 나올 때도 만들기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속임수가 아니라고 하고 오늘 장대 양봉이 진짜라고 하면 이건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트너사 진공장비 초정밀 가공 부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또 엔비디아 관련 긍정적인 그 실적적인 이슈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과 같은 이 흐름이 가짜 파동이라기보다는 진파동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이렇게 매집한 이후에 움직여주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8,200원 지켜주면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9,300원을 돌파를 하면요. 전고점 매물을 돌파해주고 급등을 이어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한번 체크하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급등이 좀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 있는데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5일선 키스를 강하게 하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5일선 키스 위에 기분이 업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 종목은 정고점 돌파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여러분들 너튜브 전태룡에서요. 여러분들하고 실전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매수 관점 그리고 혹시나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종목들을 피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요. 매일매일 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Y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은 바닥권에서 지금 힘을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또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데 탄력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약해요. 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장주의 역할과 부대장주의 역할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업황을 보기는 해야 돼요. 불량 메모리셀 수리하는 자동 검사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혹시나 후발주로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관련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대의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봉 몇 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양봉 덮어지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11,000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12,000원 돌파하면 이 종목은 급등형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 오늘 상승 이전에 장대 양봉 같은 게 음봉 같은 게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속임수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매집봉으로 항상 봐요. 만약에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있고 급등형 패턴이라고 있다고 하면 보통 투자자들은 그 장대 음봉을 가지고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매도했을 때는 장악형의 음봉이 나오고 차트를 뭉개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뭉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임수 음봉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주제를 토대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한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남북경협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 쭉 이야기 드렸다가 우리 8월 8일 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날 저희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남북경협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성한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할 건데 8월 8일 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남북경협주에 대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왜 매수가 붙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JST나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남북경협주 이야기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JST는 아시겠지만 주얼리 회사거든요.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점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늘 남북 경협에 대한 또 북미에 대한 그 이슈가 있으면 늘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에요. 네. 이러다가 여러분들 정상 간에 어떠한 이슈가 얘기해야 되고 협상 카드에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체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에 대한 개념보다도 저희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4,400원 가족 지킴선 유지하고 4,9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 구간대에서 매물 구간대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를 달았어도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자, 남북 경협하면 예전에 아난티라는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장의 역할은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선발주라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종목도 왜 우리가 보유를 했냐면 여러분께 8일 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편입한 이유가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면 네. 관광 관련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라도 관광 이슈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요. 금강산 관광지구에 민간 시설이 소유했던 골프나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난티는 과거와 그 사례로 또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주가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면 우리가 좋아했던 장대 음봉의 패턴도 나오거든요. 네. 과거에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매집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은 가족시킴선 보도록 하고 1,900원 돌파하면 네.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8월 8일 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협주에 대해서는 추천 개념보다도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부산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부산산업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 종목은요 철도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철도 관련 이슈가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경협주를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2달 만에 있죠. 네. 2달 만에 36,000원에서 25만 원까지 급등했던 거예요. 이게 아. 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슈가 되거나 혹시나 이러다가 만약에 북미라든지 남북 경협 이슈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생긴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몇 배나 상승해 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체크하고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요. 10만 1,000원 가족 지킴선 이거 이탈하면 저는 반드시 비중을 줄일 거예요. 근데 10만 8,000원 돌파하잖아요. 과거의 흐름처럼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정상간의 만남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고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지킴선을 저는 반드시 지킬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한 질문이긴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경협 관련돼서 종목들 움직임이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로 좀 퍼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걸로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테마주는 그래서 초보가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테마주는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펀더멘탈이나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대선주와 남북 경협주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싶으면 아래 나오고 있죠. 제가 매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침 8시에서 10시에 너튜브를 전태룡 검색하고 오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경협주에 대한 체크,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드렸고요.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게임 관련된 부분인데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게임주 하면 신작 있습니까? 신작 나왔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2분기 실적 그리고 신작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좀 있긴 하던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지금 게임주가요. 실적적인 측면도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하고 이슈에 따라서 급락하기도 하는데요. 네. 중국에 대한 이슈 시장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게임 관련해서 중국하고의 연계, 한알령 그런 이슈에 따라서
게임주들도 중국에 대한 시장 확장성에 따라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게임주를 한번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NC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예전의 영광을 다시금 좀 찾아갈 수 있을지 일단 실적 뭐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왔거든요. 실적도 깜짝 좋은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네. 또 하반기에 아이온2가 하반기에 출시 예정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신규 게임이 나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마 네. 이제 새로운 게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워낙 또 게임을 잘 만드는 우리 NC소프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 구간에 아이온 하반기 출시 예정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현 구간에 거래량이 반복돼서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1만 5천 원 가족 지킴선 23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바로 M게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고 역시나 시장이 좀 흔들릴 때 같이금 좀 흔들린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재차 상승 흐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게 게임 업종 중에 아까 NC소프트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처럼 조정 국면에 있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오늘 좋은 급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보시면 열혈 강호 기환 구글 애플 인기 순위 게임 순위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적자 없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가장 좀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N게임을 어떠한 전략으로 좀 볼 거냐면요. 6,500원 가족 지임선 체크할 거고요. 6,9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처럼 중국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컸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등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던 때가 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가 게임주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늘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4개 종목들이 다 좋다라는 그런 것보다 업황에서 지금 게임 업종들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NC소프트가 가장 강하고요. M게임이 좋고요. 지금 넷마블도 좋기는 한데 이 두 개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같이 보실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네. 현 구간에 상승을 해주고 지금 상승 반등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넷마블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게임 업종에서 내려오면 관련 테마주들도 발목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표상에서 좀 본 거고요. 지금 이 넷마블은 56,0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네. 59,000원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 구간을 돌파해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돌파하지 못하면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가격 잘 적으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적으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켜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 내에서 최근에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눌려 있는 뭐 출발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또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골프 사업 자회사 이슈, 흡수합병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해줬고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내려오고 나서 삼각구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내려왔던 저점 기준에서 밀리지 않고 저점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거래량의 증가가 확실하게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번 주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장대 양봉을 만든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중요합니다. 16,000원 가족 지킴선, 17,0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흑전 소식이 좀 들리는데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8분기 만에 흑자를 했죠. AI 게임 실적이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주가는 네.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선점해서 게임주를 여러분께 공부를 같이 해드리지만 게임주가 시장에서 주도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반등에 대한 힘이 좀 탄력적인 부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한알령에 대한 이슈라든지 중국하고의 관계, 게임 수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게 변동성을 주고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트소프트를 2만 원 가죽 지킴선 볼 거고요. 그리고 22,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계속해서 강조해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와, 이 테슬라. 네. 이거 이러다가 테슬라 이거 공장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좀 보내는 듯한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테슬라가 그동안에는 중국 공장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배터리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약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BYD라든지 다른 기업들,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너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기업을 조금 더 이제 매출에 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의 관련주는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정리한 이유가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해요. 네. 지금 보면 조정을 줘야 되는데 조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 관련해서 저는 2차 전지를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37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하락보다는 저점에서 매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7만 원 가죽시킴선 LG에너지솔루션은 여러 번 요 구간부터 다뤄들었으니까 39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그냥 기술적인 가격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잠깐 또 채팅창에 나온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채팅창에 나온 질문 중에 이동평균선, 네. 이평선과 멀 때는 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매수 금지 이렇게 또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제가 차트 보면서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보면 네.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너무나 좋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구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늘 지금 리뷰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땐 이 매수 급소가 아니거든요. 이 이평선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요 구간에 내려와야 돼요. 네. 단기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점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기법에서 이평선으로 멀었을 때는 매수 금지가 맞는데 옆으로 횡보해서 그 전고점 돌파하는 급소에서는 매수 급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평선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저점에서 이미 LG에너지솔루션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주식 일부를 매일매일 시청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게 급등주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M+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각형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 최근 분위기는 조금 올라오고 있지만 좀 길게 본다면 여전히 아쉬운 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아쉽죠. 아쉬운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네.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다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각형 핵심 정비사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LG에너지솔루션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비사에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많은 종목들을 공부하는데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제 진심처럼 협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요. 급등의 형태의 흐름을 보여준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음봉이 나온 거고요. 내일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 안 돼요. 음봉일 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음봉일 때 집중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음봉에서 양봉 양봉으로 전환될 전환할 때가 급소인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봉을 좀 기다리는 모습을 좀 체크하면서 9,500원 가죽 지킴선 9,9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켜볼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삼성 SDI도 좋기는 한데 네. 오늘 음봉을 봤을 땐 단기 차익 나오려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워낙 우리는 저점에서 공부를 요 구간에서부터 네. 공부했고 현 구간에 이제 우리가 리뷰를 같이 한번 하고 체크를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6세대 각형 배터리 양상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으나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꽤 오랫동안 조정을 주고 이제 고개를 살짝 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주더라도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계속적으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사업.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 SDI는 정말 싼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21만 2천 원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고 24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단기 매도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눌림목이 살짝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략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삼성 SDI를 살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상신 EDP가 되겠습니다. 최근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오늘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윗꼬리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상신 EDP를 보면 네. 지금 방금 앞전에 봤던 삼성 SDI도 조정보다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좋아요. 각형 배터리 케이스를 제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삼성 SDI 공급망 핵심 협력사예요. 협력사인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삼성 SDI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꽤 오랫동안 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2차 전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신 EDP를 9,700원 가족 지킴선 봤고요. 1,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조정을 줘야 되는데 조정을 주지 않는 모습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지금 하는 방송이 제 방 아니에요? 라고 남기신 분이 계세요. 생방입니다.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저녁 7시에서 8시 한국경제TV를 딱 키시면 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셔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한 제방은 네. 생방 제방보다는 제일 좋은 방송 이걸 좀 줄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게 그러네요. 되네요. 네. 자, 이어서 우리가 지켜볼 종목은 LNF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LNF를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바닥에 이야기했어요. 바닥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이슈 리뷰를 하지 않고 체크한 이유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구간이에요. 2차 전지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저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2차 전지 보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LNF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완전 바닥에 여러분께 공부를 했거든요. 따라서 현 구간에 LFP 양극재 신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77,000원 가족 지킴선 85,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 주제와 함께 종목들까지 살펴드렸고요. 내일 시장 우리는 또 어떤 급등주를 찾아봐야 할까요? 급등주 시그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들이 나왔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종목들 역시나 개별 종목들. 네. 그런데 하반기 성장 기대감이 살아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 종목도 갖고 왔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몇 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힘들더라도 실적 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관련주에 급등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주주 재고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너무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네.
특히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해당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4,7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 4,85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고 지금 전고점 구간의 윗꼬리 대량 거래량은요. 저희가 좋아하는 패턴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플리토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AI 관련 이슈도 있고요. 네. 역시나 체포 섹터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음봉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교육과 급소를 잡는 포인트라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보통 정고점 구간에서 양봉일 때 우리가 체크하고 그 다음날 음봉일 때 관찰하고 양봉 전환할 때 보자고 했는데요. 오늘 음봉이에요. 그럼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5일선 위에서 양봉 전환하면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장대 양봉을 뽑을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2,000원 가족 지킴선 12,7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NF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 흐름, 근데 끼가 있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이슈들이 좀 네.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실적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고점 구간에서 밀림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11,100원 가족 지킴선 봤고요. 네. 12,500원 돌파하면 이 종목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